네, 안녕하십니까. 엑스메디 닥터 H입니다. 클래스 있는 엄마들을 위한 의학 강의.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자, 플레잉 시간.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뭐 가볍게 내용 자체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차는 인트로 플레잉리스트. 앞에 우리 예전 강의랑 비슷하고요. 먼저 인트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열은 알람 시계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알람 시계가 따릉따릉 울리는 그런 과정. 자, 알람 시계가 울리는 거는 어떤 걸 뜻해요, 우리가? 뭔가, 지금 무슨 시간이 됐다. 내가 맞춰놓은 거잖아요. 지금 뭔가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무슨 일이 났구나. 우리가 알람이라는 그런 사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뭘까요? 그거는, 자, 설명하다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약간 미리 좀 언지를 드리자면, 따릉따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따릉따릉 이러면 어때? 시끄럽잖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열이라는 거, 열이 우리 몸에서 난다는 거는 면역 반응이다. 몸이 체온을 올리는 건 면역 반응. 즉, 몸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다. 당황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즉, 몸에서 싸워 이겨내는 중이구나. 그런데, 어디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목일까? 목 밑에 기관지일까? 소화가 안 돼. 장염은 아닐까? 그게 아니면, 소변길. 소변길은 아닐까? 이건 이제 우리가 요로 감염을 나타내요. 요로 감염. 흔히 놓쳐요. 특히 소아들에서는. 그래서 써놓은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 아까 말했듯이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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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 시끄럽단 말이야. 시끄럽다는 거는 그 자체로 뭐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탈수될 수도 있고, 내가 극도로 피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열성 경련을 할 수 있어요. 열 때문에 내가 지쳐갖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열 때문에. 그쵸?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태 하는 게 우리 성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열 때문에 머리 아프고 열이 나는 그런 비슷한 과정이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근육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막 아플 수 있잖아요.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열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해열제 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해열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우리가 몸이 일을 하려면 이제 항상 물이 가장 중요한 물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먹을 때도 이렇게 물에 끓여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한 건 아닌데 어쨌든 물에 막 끓여 먹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몸이 뭐 일을 하려면 효소들 일을 하려면 수분이 항상 필요해.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줘야 된다. 물 많이 마시라고 하죠 우리가. 어머니들이 감기 걸렸으면 그게 정말 이제 그 레셔널레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자, 열성 경련. 지금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킨 아이를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막 떨고 있는 거고, 이 녀석은 침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 돌아가고 이런 경기 상태를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련을 하게 되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쵸 어머니들? 근데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는 거에서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게요. 왜냐면 애들이 경기를 일으켰을 때는 사실은 이거 열성 경련이야? 아니야? 이렇게 나눠요. 우리가 흔히 응급실에서 볼 때는 열성 경련이라는 거는 6개월에서 5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 정확한 기전을 얘기하자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열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경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제 어머니들 수준에서는 무방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추신경계 감염, 중추신경계 감염. 말이 무섭잖아. 중추신경계, 뇌신경 이런 감염은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대사 질환도 아니다. 몸에서 어떤 뭐 이제 영양을 이용해서 뭐 그런 에너지를 만들고 막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전해질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심각하게 얘기하면 막 복잡한 그런 막 엄청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의식이 없어. 기억을 못해, 쉽게 얘기하면. 불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거는 반응에, 그러니까 자극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고 해도 얘가 반응을 안 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굴고, 폈다 폈다 이렇게 하고, 혀 뜨고, 소변 막 지질 수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눈이 돌아간다던가, 흰자가 보인다던가. 그래서 기간도 일반적으로는 1분 내외, 1분을 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저희는 뭐 15분 내외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통 수초의 수분이다. 전형적인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재발이 가능하다. 어떨 때? 열이 나면. 열이 오르면 한번 했던 애들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 뇌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흔히 얘기하는 발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잘 못 크는 거 아니야? 어디 뭐 언어 장애라도 뭐 장애 생기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능 저하나 뭐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확률이 매우 낮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만 잘 조절하면 된다. 간질로 유행될 확률은 뭐 1% 미만이고 가족력. 근데 사실 이것도 막 가족력, 부모나 뭐 그런 쪽에 뭐 가족력이 있다던가 뭐 다른 예전에 과거력이 있다 이런 거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열제겠죠. 경기를 일으켰을 때 열을 내리는 거. 그리고 필요 시에는 안정제가 필요할 수 있다. 계속 그런 스트레스 나는 상황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재우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는 거고요. 원인 질환이란 건 열이 나는 원인이겠죠. 목감기 때문에 열이 났으면 열도 빨리 내려야 되지만 또 목감기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열성 경련은 이런 어떤 특징을 갖는 어떤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시간에 한번 해열제 작용 기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세히 이런 막 복잡한 내용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애들은 특히 집에서 해열제를 주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막 나쁜 놈이 쳐들어왔어. 나쁜 놈이 쳐들어왔으면 이게 혈관이에요. 이거 혈관, 그쵸? 나쁜 놈 쳐들어오면 안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 나쁜 놈 자체도 물질들 다 나쁜 놈의 공격 물질 내뿜고 혈관에서 반응하려고 이런 백혈구나 군대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를 공격할 때도 그렇고 몸에서 반응할 때도 그렇고 어찌됐든 요 녀석이 우리 뇌에 막 알려주는 거야. 이 나쁜 놈한테 알려주는 물질이고 뭐 이런 물질들이 피를 타고 쫄쫄쫄쫄 가서 뇌로 가겠죠. 그럼 그 뇌에서 열 올려야 되겠다. 우리 지금 발열하고 있잖아. 열 하고 있잖아요. 열 올리자 이렇게 된 거야. 열 올리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열 올리자 그렇게 나오는 물질들을 생성을 막아주는 게 해열제의 어떤 기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 쳐들어왔을 때 몸에서 만들어내는 막 반응하려고 막 애들이 난리를 치면서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런 물질들을 좀 덜 만들어라. 특히 열을 올리려는 그런 물질들은 좀 덜 만들자. 이런 게 해열제 기전이에요. 그래서 뭐 정확히 우리가 스테로이드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그 녀석 아예 그냥 이 일선을 과정 그냥 막아버리는 거고 그냥 더 세게 반응을 못해가는 뭐 그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블럭을 하느냐, 막느냐, 안 막느냐 그 차이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이 있어요. 두 개의 성분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녀석들은 사실 부작용이 매우 적어요. 특히 이 녀석은 부작용이 더 적어. 하지만 이제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간 독성이라던가 위장장애라던가 뭐 이런
안 좋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막 들이붓지만 말고 대신에 한 60분 간격으로 정해진 용량을 요 녀석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번갈아가며 주는 거는 그 이제 우리 흔히 이런 것들 시럽으로 돼 있는데 이 시럽은 맛있게 하려고 시럽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용량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맛있게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루에 계속 사이클을 돌려도 돼요. 자, 번갈아 가며 요 녀석 먹고 한 1시간 반 정도 뒤에 안 떨어졌네. 몇 도 기준? 38도 기준 안 떨어졌네. 다시 요 녀석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열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위험한 열. 위험한 열의 기준은 이거 이멀전시 룸 응급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할 때 열인데, 자, 우리가 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어머니 생각했을 때 외부 물질 침입이잖아요. 감염이잖아. 나쁜 놈이 와갖고 우리 몸에 반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가 아파하고 반응하니까 기침하고 콧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흔히 얘기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흔히 얘기해서 바이러스냐 세균이냐 이렇게 흔히 판단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생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세균으로 때려잡는 건 항생제니까.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바이러스가 이 녀석이 그냥 단순 감기나 장염 안 먹고 좀 이겨낼 수 있는 거 경한 가벼운 질환들을 많이 일으켜고요. 일반적으로 세균성이 이렇게 무서운 병들과 뇌수막염, 폐혈증 이건 좀 무섭잖아요, 그쵸? 좀 무서운 이제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기준이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도 아니고 뭔가 몸에 자가 면역 반응. 아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군대가 나쁜 놈 공격해야 되는데 애가 막 오버해갖고 나쁜 놈 막 쏴야 되는데 우리 편까지 막 쏘는 거야. 그런 거가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가와사키라는 거고요. 혈관의 염증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종양이나 무서운 바이러스, 메르스니 뭐 그런 거 있었죠.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응급실 왜 달려가야 돼? 결국 합병증이에요. 뇌수막염, 폐혈증 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판단할 때 어떤 경우에 이 녀석들이 위험하냐를 보는 건데 구체적인 증상. 자, 열은 먼저 범위. 이제 우리가 뭐 미열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38도 기준이 우리가 애들은 기초 체온이 높기 때문에 38도를 넘어야지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 지속되면 사실 뒤에서 말해주면 뒤에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라고 하는데 40도가 넘는 열이 하루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빨리 응급실 달려가시는 게 좋아요. 단순한 감기나 뭐 가벼운 그런 정도 40도 넘게 계속 유지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 요 부분 기간이 그거야. 결국 우리가 감기도 가벼운 감기 갖고도 한 5일 정도는 애가 앓을 수 있어요. 앓고 열이 38도 이상 계속 날 수 있다면 이렇게 혈제 먹으면 좀 떨어지고 기간이라는 건 그예요. 매일 38도 이상이 나느냐. 매일. 그쵸? 떨어졌다가 다시 38도 치고 이렇게 5일이 넘게 나고 7일 넘게 나고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 빨리 가서 입원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났으면 응급실에 가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나이야, 나이. 신생아, 흔히 얘기하니까 30일 미만, 특히 100일 미만, 이런 어린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얘들은 아까 우리가 면역 반응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면역 체계가 미숙해.
면역 체계가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열이 난다는 건 사실은 이거 아까 말한 뇌수막염, 뭐 폐혈증 그런 얘기 나와 있었죠. 그런 것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물론 무슨 뭐 3명 중 1명 상당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큰 애들이 뭐 열이 났을 때 이거 뇌수막염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0.1% 이 정도라면 얘네들은 뭐 1%가 넘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런 어떤 안 좋은 걸로 갔을 때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고 바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인 미만 애들이 열이 38도 넘으면 그게 단순히 내가 꽁꽁 싸매갖고 꽁꽁 싸맸으니까 높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막 꽁꽁 싸매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높아진 게 아니고 38도 넘는 열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체온이 높아져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검사를 딱딱딱딱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명심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애기의 컨디션 심하게 처진다. 심하게 처진다. 처진다. 뭘까? 평소보다 안 놀아요. 다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애가 진짜 처지면요 울지를 못해요. 늘어져서 울지를 못해요. 하지만 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쵸? 어머니 봤을 때 이건 평소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이건 아니다. 그런다 싶으면 사실은 열이 안 나도 병원에 오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컨디션 우리가 증상이나 이런 보는 게 컨디션이 가장 중요해요. 열이 막 펄펄 끓고 어쩌고 해도 애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 크게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응급 아닌 열은 앞의 내용이 반대겠죠. 범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열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좀, 그러니까 응급 아닌 열은 응급실 오는 게 더 손해라는 말이야. 다시 응급실 오는 게 더 손해다. 왜냐면 응급실이나 병원 환경 자체가 애기들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막 그 자체로 이제 애기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그냥 거기서 오히려 병을 옮아온다고 하죠. 우리가 그런 안 좋은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집에서 지켜봐라 이렇게 하는 그래도 된다 이 정도는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기간은 3일 약간 하루 이틀 정도는 열이 나도 아까 말했을 때 애가 너무 심하게 처지는 거 아니면 좀 지켜보시는 거예요. 해열제를 주면서 정해진 간격으로 정해진 용량을 주면 계속 줘도 돼요. 이렇게 아까 타이레놀, 이부프로펜 그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뭐 10사이클 막 돌려도 되는 거예요. 계속 주면서 이제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 아까 나이 얘기했죠. 큰 애기들은 좀 참아보자 그런 얘기고. 자, 정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열은 우리 몸의 알람시계다. 면역 반응이 일어남을 알려주는 뭐다? 신호이지만 그 자체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해열제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수액 꽂는 게 그게 모양새 좋으라고 꽂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꽂는 거예요. 그게 방울방울 들어가는 게 애들이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더 바로 수분 공급을 크게 많이 해주거든요. 자, 필요하다. 자, 열성 경련이 대표적인 예이며 뭐의 대표적인 예다? 열이 따르릉 기억나죠? 다시 따르릉 해열제의 기본적인 작용 원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고요. 아까 뭐예요? 따르릉 스트레스 오케이? 그리고 자 3개월 이하 신생아가 열이 날 때 또 40도 이상의 고열 100일 미만의 아이들 40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지속될 때 또 5일 이상 매일매일 38도가 넘으면서 해열제 일시적으로 반응했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심하게 처진다. 울지도 못하나? 늘어졌다. 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 응급실 가라. 이런 뜻이고 자, 하루 이틀 정도 단기간의 열 100일이 지난 아이 컨디션이 좋을 때에는 걱정 없이 필요시 해열제를 먹으면서 집에서 지켜봐라. 응급실 갈 필요가 없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원 환경에 노출됐을 때 더 애한테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소화 발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네, 감사합니다.